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21번째 이야기. 새로운 맛의 탄생. 린드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 만남과 이별밖에 없는가 봐요. 6월의 마지막 날, 애는 석판과 책을 부엌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서글프게 말했다. 그러고는 붉게 충혈된 눈을 축축한 손수건으로 닦았다. 오늘 학교에 손수건 한 장을 더 챙겨간 건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꼭 한 장이 더 필요할 것만 같았거든요. 마릴라가 말했다. 필립스 선생이 가신다고 눈물 닦을 손수건이 2장이나 필요하다니.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구나. 그분을 좋아해서 운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다 우니까 저도 울게 되더라고요. 루비 길리스가 제일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루비 길리스는 항상 필립스 선생님이 싫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울음보를 터뜨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여자애들이 전부 다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꾹 참았어요. 필립스 선생님이 길버, 아니 어떤 남자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던 일도 떠올려 봤고요. 제 이름 철자 끝에 이를 빼고 철판에 쓰셨던 일이랑 기아 시간에 저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셨던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제 철자가 엉망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항상 빈정거리는 말투셨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울고 말았어요. 제인 앤드루스는 필립스 선생님이 가시게 돼서 너무 좋으니 절대 우는 일 없을 거라고 한 달 내내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우는 바람에 자기 오빠 손수건까지 빌리더라니까요. 제인은 필요 없을 거라고 손수건도 안 챙겨왔거든요. 물론 남자아이들은 안 울었어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필립스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동안 석반에 선생님의 얼굴을 그리고 프리 씨와 선생님의 관계를 놀려댔던 일들이 너무 죄송하고 후회되는 거 있죠. 저도 미니 앤드루스와 같은 모범생이었으면 좋았을걸 하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없을 테니까요. 여자애들은 하굣길에도 계속 울었어요.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만 하면 캐리슬론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라고 자꾸 울버대는 바람에 우린 계속 울어댔지 뭐예요.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2달간의 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4분을 봤어요. 필립스 선생님이 가신다고 해서 기분이 울적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분 사모님은 정말 예쁘세요. 물론 여왕처럼 우아하게 아름다운 분은 아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의 아내는 그렇게 아리따우면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요. 뉴브리지의 목사 사모님은 옷을 하도 거추장스럽게 입고 다녀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대요. 새로 오신 목사 사모님은 사랑스러운 포프 소매가 달린 파란 모슬린 드레스를 입으셨어요. 장미꽃으로 장식된 모자를 쓰셨고요. 제인 앤드루스는 목사 사모님이 퍼프 소매를 입는 건 너무 세속적이라고 말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퍼프 소매를 간절히 원하는 기분이 어떤지 잘 알거든요. 게다가 목사 사모님이 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대요. 그러니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죠.
목사님의 사택이 마련될 때까지 린다 아주머니 댁에 머무르신대요. 그날 저녁 마릴라는 린드 부인 댁으로 갔다. 지난 겨울에 빌린 퀄트트를 돌려주러 간다는 구실이었으나 에이번니 사람이라면 을에 그러는 애정어린 호기심 때문이었다. 린드 부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그날 밤 따라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물건들을 돌려주겠다며 온 사람들이 많았다. 화제거리라고는 없는 이 작고 고요한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대동한 목사는 어지간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이 드신 벤틀리 목사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앤이 늘 투덜대던 분이었는데 에이버니에서 지난 18년 동안 설교를 했다. 그는 처음 에이버니에 왔을 때도 홀몸이었는데 누군가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끝내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그는 퇴임을 했고 성도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에이버니를 떠났다.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선량한 노목사에게 에이버니 사람들은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그 후로 주일이 되면 이런저런 목사들이 시범으로 설교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에이버니 교회에는 볼거리가 많았다. 목사를 임용하는 건 교회 장로와 권사들이었지만 커스버트 남매와 가족석에 오래도록 함께 앉아온 빨간 머리의 꼬마 소녀에게도 나름의 발언권은 있어서 메슈와 이 문제에 대해 한참을 의논하기도 했다. 마릴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며 말했다. 제 생각에 스미스 목사님은 별로인 것 같아요. 매슈 아저씨와 린다 아주머니도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그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벤틀리 목사님처럼 상상력이 없는 것에 있다고 봐요. 테리 목사님은 완전 반대시죠. 상상력이 넘치세요. 제가 유령의 숲 일로 그랬던 것처럼 주체를 못할 정도세요. 게다가 린다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요. 그분은 신앙심이 건전하지가 않았대요. 그레션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믿음도 좋으신데 농담을 너무 잘하셔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깔깔거리고 웃게 된대요. 경건한 느낌이 부족하시대요. 목사님이라면 좀 경건해야 하지 않을까요, 메시 아저씨? 마셜 목사님은 정말 매력 있어요. 하지만 린다 아주머니는 그분이 미혼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약혼도 안 하셨대요. 린다 아주머니께서 특별히 뒷조사를 좀 하셨나 보더라고요. 에이버니의 미혼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나 뭐라나. 그렇게 되면 성도 중 한 명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린다 아주머니는 정말 멀리까지 내다볼 줄 아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앨런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좋아요. 설교도 흥미진진하고요. 기도하실 때에도 그저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린다 아주머니는 앨런 목사님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750 연봉의 완벽한 목사님을 기대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분은 신앙심이 건전하시대요. 린다 아주머니께서 교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사모님의 친척들과도 아는 사이인데 교양 있는 분들이시고 살림도 잘하시나 봐요. 린다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건전한 신앙심을 가진 남자와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가장 훌륭한 목사 부부래요. 새로 부임한 목사 부부는 젊었고 상냥했으며 아직 신혼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의가 넘쳤다. 에이버니 사람들은 이들에게 처음부터 마음을 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솔직하고 밝은 목사의 고고한 이상과 밝은 성격, 그리고 사모의 상냥함을 좋아했다. 앤 역시 앨런 사모에게 빠져들었다. 자신과 영혼이 닮은 누군가를 또 한 명 발견한 것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앤이 입을 열었다. 앨런 사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분이 저희 반을 맡으셨는데요. 정말 훌륭해요. 그분은 한 사람이 모든 질문을 독차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게 제가 늘 생각하던 바잖아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하셔서 제가 가장 많이 했어요. 제가 질문이라면 최고로 잘하잖아요. 어련하겠니? 마릴라가 응수했다. 저 외에 질문한 사람은 루비 길리스밖에 없었어요. 그앤 이번 여름에 주일학교 소풍을 가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그건 적합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당시의 수업은 사자소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앨런 사모님은 웃으시면서 아마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앨런 사모님은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양볼에 보조개가 들어가는데 정말 최고예요. 저도 제 볼에 그런 보조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여기에 온 뒤로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는데 그럼에도 보조개는 안 생겨요. 만약 보조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앨런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려고 늘 애써야 한대요. 사모님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종교가 이렇게 힘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좀 우울한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앨런 사모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사모님처럼만 된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벨 장로님 같은 분 말고요. 그러자 마릴라가 야단쳤다. 장로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벨 장로님은 훌륭한 분이셔. 앤도 동의했다. 네, 좋은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을 통해 위안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해서 온종일 춤추고 노래할 것 같거든요. 앨런 사모님은 춤추고 노래하기엔 나이가 많으시지만요. 그리고 목사 사모님 체면에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모님은 기독교인이라서 기뻐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혹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천국에 갈 거라고 믿어요. 마릴라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조만간 앨런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우리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신방을 다니신 것 같거든. 어디 보자. 다음 주 수요일이 좋겠구나. 메슈 오라버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해. 목사님 네 분을 초대한다는 걸 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갈 궁리부터 할 테니까. 벤틀리 목사님이야 이전부터 알아온 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번에는 새로 부임한 분이셔서 친해지기는 힘들 거야. 거기에다 사모님까지 오신다고 하면 기졸 초풍할지도 모르겠다. 앤이 호언장담했다. 무덤까지 비밀 지킬게요. 그런데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그날 케이크를 만들어도 될까요? 앨런 사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저도 케이크는 꽤 잘 만들 줄 알잖아요. 마릴라가 허락해 주었다. 그러렴. 잼을 층층마다 발라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무나. 월요일과 화요일 내내 초록지붕집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다. 목사 네 분을 모신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마릴라는 에이버니 마을의 그 어느 집보다
더 잘 대접하고 싶었다. 애는 흥분과 기쁨에 넘쳐 있었다. 화요일이 되고 노을이 질 무렵 애는 드루아스 샘 옆에 커다란 붉은 바위 위에 앉아서 전나무 진액에 묻은 작은 나뭇가지로 샘물 위에 무지개를 그리며 다이애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준비는 다 되었어, 다이애나. 내 케이크만 만들면 되는데 그건 아침에 만들 거야.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비스킷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티타임 직전에 굽는다고 하셨어. 정말이지 나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는 최고로 바쁜 이틀이었지 뭐니. 목사님 네 분을 초대하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 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 너가 우리 집 부엌을 봤어야 해. 아주 가관이었어. 식사 때에는 젤리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와 차가운 소혓바닥 요리를 먹을 거야. 젤리는 두 종류인데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어. 생크림이랑 레몬파이, 체리파이도 있지. 쿠키는 세 종류이고 과일 케이크도 낼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가 제일 잘 만드시는 노란 자두잼은 목사님 네 분용으로 특별히 만든 거고. 파운드 케이크랑 층을 낸 케이크, 아까 말한 비스켓 등이 있지. 그리고 새로 구운 빵과 묵은 빵을 같이 준비했어. 혹시나 소화불량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린다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목사님들은 소화불량에 많이 걸리신대. 엘렌 목사님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층을 낸 케이크를 만들 생각을 하면 막 설레. 망치면 어쩌지? 난 어젯밤에 머리가 커다란 층층이 케이크로 된 끔찍한 유령이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꾼 거 있지. 늘 안심시켜주는 다이애나가 이번에도 앤을 진정시켜 주었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말이야. 2주 전에 네가 만들어서 한적한 황야에서 점심으로 먹었던 케이크 말이야. 그거 정말 맛있었거든. 앤은 전나무 향이 짙게 밴 나뭇가지를 샘물에 띄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그런데 말이지. 케이크란 건 심술 맞아서 꼭 맛있어야 할 때에는 엉망으로 나오는 습성이 있거든. 어쩔 수 없어. 하늘에 맡길 수밖에. 밀가루 넣을 때에나 조심하지 뭐. 다이애나. 저기 봐봐. 너무 예쁜 무지개잖아.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드루아스가 나타나서 목도리로 쓰려고 무지개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세상에, 드루아스 같은 건 없어.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유령의 숲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냈다. 다이애나는 그 뒤로 더는 상상을 하지 않게 되었고 해로울 것이 없는 드루아스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게 되었다. 앤이 말했다. 하지만 있다고 상상하는 건 아주 쉬워. 잠들기 전에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드루아스가 정말 여기에 앉아서 샘물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머리를 빗고 있는지 찾아보곤 해. 가끔은 아침 이슬에 드루아스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말이야. 다이애나, 드루아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줘. 수요일 아침이 되었다. 너무 흥분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애는 해가 뜨자마자 번쩍 눈을 떴다. 전날 저녁 샘물에서 물장구를 친 탓에 밤새 열이 났다. 하지만 폐렴이 아닌 이상 아침에 케이크를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애는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븐을 닫으며 애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한 가지도 빼먹지 않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빵 도우가 잘 부풀까요? 베이킹 파우더의 질이 나쁘면 어쩌죠? 새로운 통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린다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요즘 베이킹 파우더에는 하도 불순물이 많이 첨가돼서 통 믿을 수가 없다고요. 린다 아주머니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대요. 하지만 전 토리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빵 도우가 부풀지 않으면 어쩌죠?
케이크 말고도 먹을 게 많은 걸. 마릴라는 무관심한 듯 말했고 늘 그런 식이었다. 어쨌든 케이크는 잘 부풀어 올랐고 황금 거품처럼 가벼운 날개같이 구워졌다. 애는 기쁜 마음에 손뼉을 치며 케이크 층마다 잼을 발랐다. 케이크를 한 조각 맛본 앨런 사모님이 한 조각을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애니 물었다. 가장 좋은 찻잔을 쓰실 거죠, 마릴라 아주머니? 고사리랑 들장미로 식탁을 꾸며도 될까요?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식탁에서는 음식이 중요한 거지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는 악이 없는 뱀의 지혜를 이용하기로 했다. 베리 아주머니 댁 식탁은 정말 예쁘게 장식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하셨어요. 입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거운 만찬이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 그럼 원하는 대로 해보렴. 그래도 음식 차릴 자리는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 마릴라가 말했다. 베리 부인에게든 다른 누군가에게든 지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마릴라가 아니던가. 애는 베리 부인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테이블을 장식했다. 자신만의 예술적 감격을 살려 장미와 고사리로 아름답게 꾸몄는데 이를 본 목사 내외는 자리에 앉자 입을 모아 칭찬했다. 애니 한 거예요. 마릴라가 무심한 듯 말했다. 애는 앨런 사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매슈도 겨우 구슬려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워낙 낯을 가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마릴라는 일찌감치 포기했으나 애는 흰 깃을 세운 가장 좋은 슈트 차림을 하고 매슈를 테이블에 앉히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매슈는 지금 목사와 그럭저럭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물론 사모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건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바였다. 애니 만든 케이크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은 흥겹기만 했다. 이미 당혹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맛본 터라 앨런 사모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정중히 사양하였으나 실망감에 휩싸인 앤의 얼굴을 본 마릴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조각이라도 드셔보세요. 앤이 사모님을 위해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먹어봐야겠네요. 앨런 사모가 웃었다. 그녀는 목사와 마릴라가 그러한 것처럼 두툼한 한 조각을 집었다. 앨런 사모는 케이크를 한 입 가득 베어 물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케이크를 다 먹었다. 마릴라는 그 표정을 읽고서는 서둘러 케이크를 맛보았다. 앤셜리, 케이크에 도대체 뭘 넣은 거니? 마릴라가 소리쳤다. 레시피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앤이 당황하며 울먹였다. 어머나 세상에, 이건 끔찍하잖니. 앨런 사모님, 더는 드시지 마세요. 앤, 너가 직접 맛을 보려무나. 도대체 무슨 향을 쓴 거야? 바닐라요. 앤이 대답했다. 케이크를 맛본 앤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붉게 달아올랐다. 바닐라만 넣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분명 베이킹 파우더가 잘못일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 때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가서 바닐라 병을 가져와봐. 앤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갈색 액체가 반쯤 담긴 작은 병을 가지고 돌아왔다. 노란 라벨이 붙은 병에는 최고의 바닐라라고 적혀 있었다. 마릴라가 받아들고 코르크 마개를 열어 냄새를 맡았다. 어머나 세상에, 너가 진통제를 넣었구나. 내가 지난주에 진통제 병을 깨트리는 바람에
빈 바닐라 병에 약을 넣었었어. 이건 절반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넌 요리하면서 냄새도 안 맡아봤니? 애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감기에 걸렸거든요. 애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락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엉엉 울어댔다. 그때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왔다. 애는 쳐다보지도 않고 엉엉 울며 말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정말 멍청이인가 봐요. 이 세상에 도움이라고는 전혀 안 돼요. 이 마을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에이번 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지겠죠? 다이애나도 케이크가 어땠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전 사실대로 말해야만 해요. 전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은 아이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길버, 아니, 남자아이들도 놀려댈 거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기독교인들에게 동정심이 있다면 지금 저더러 설거지를 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게요. 제가 그분들을 뵐 면목이 없어요. 사모님은 제가 독이라도 타서 그분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는 자기를 돌봐준 은인을 독살하려고 한 그 아이를 아신댔어요. 그런데 진통제가 독은 아니겠죠? 사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시면 안 돼요? 너가 일어나서 직접 말해주면 좋겠는걸? 점감 가는 목소리였다. 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옆에서 웃고 있는 앨런 사모를 바라보았다. 이 귀여운 꼬마야, 이렇게 울면 어쩌니? 우린 모두 살면서 재미난 실수를 하고 나는 걸. 아니에요. 저만 실수투성인걸요. 저는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사모님. 알아. 너가 마음 써줘서 잘 구워진 케이크를 아주 많이 먹은 기분인걸. 이제 그만 울고. 하지만 나와 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꽃밭을 보여줄래? 미스 커우스버트가 그러는데 너가 작은 꽃밭을 가꾸어 놓았다고 하더구나. 그걸 보고 싶어. 난 꽃에 관심이 많거든. 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앨런 사모가 자신과 영혼이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다. 진통제 케이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손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애는 끔찍한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이 나왔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직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내일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인 거죠? 넌 내일도 실수투성일 텐데 너가 언제 실수하지 않은 적이 있었니? 앤이 침통한 마음으로 인정했다. 네,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저는 같은 실수는 절대 2번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내잖니. 모르셨어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한계가 있대요. 제가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실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위안이 된다니까요.